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차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거 했고,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갖고, 절대값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자, 절대값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뒤에 가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2차로 나온 이유는 꺾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2차 함수에서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고 놓는 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2차 함수 하면서도 조금 힘들어했던 이유가 솔직히 그래프 나왔는데 식을 찾고 식이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렇거든. 근데 모든 함수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볼 것인지 요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절대값 부분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x가 임의의 y로 1대1 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있어. f라는 식이 있는데 x에다가 숫자 하나 집어넣으니까 y 하나 나오게 하는 그런 식을 함수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답들이 무수히 많잖아. 그 많은 답들을 우리가 식으로 우리 이제 규칙성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답들이 모임을 그림으로 그린 게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꼭 나눠져요. 모든 함수는. 니네들 2차 함수 하면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했고 1차 함수 때는 안 했었거든. 근데 앞으로 모든 함수는 다 이거와 연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나중에 뒤에 가서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할 때 조금이나마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는데 기본형은 어쨌든 함수라는 건 얘기했지만 식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나온다면 식을 찾는 형태가 첫 번째다. 그리고 기본형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우리가 성질 또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건데 한마디로 어떤 식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지. 한번 꺾이는 그래프.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잖아. 그리고 A 값에 따라 1차 함수는 좌에서 플러스면 좌에서 우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런 특징이 있지. 그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본형. 특히 우리 2차 함수 기준으로 놓는다면 y는 ax 제곱일 때 요 a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특징을 갖다 얘기하자라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우리 표준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얘가 기본형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원점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런데 표준형은 항상 우리 원점을 지나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좌우 위아래 이동을 하는 형태에서 모든 식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 그거를 평행 이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나중 가서도 써먹을 때 편해요. 표준형은 평행 이동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나중 가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과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명칭부터 먼저 얘기할 거야. 일반형은 전개라고 해서 식을 펼쳐놓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2차 함수 기준을 한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얘를 펼쳐놓은 이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일반형인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는 보이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개 다 모든 함수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지만 특히 이 표준형은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질이라고 해서 기본형은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일반형은 이 식을 전개해 놓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는 표준형이라고 나오면 뭐냐면 아까도 있지만 기본 원점에서 스타트를 해서 좌우 위아래 이동을 하는 형태를 갖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 보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가 이게 표준형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니네가 보통 식을 외울 때 얘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예 형태를 외워서 했었잖아.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본형에서 우리 이제 기본이 되는 그래프에서 X축 방향 이동했대. 그 얘기는 뭐야?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돼 있지. 그럼 X축 방향 이동했으니까 X값이 바뀔까? Y값이 바뀔까? 어느 게 바뀔까? 그치, X가 바뀌겠지. 그래서 X축 방향 이동했다면 X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축 방향 이동했으면 Y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 X 대신에 X-P로 바꿔 쓰면 되는 거야. Y 대신에 Y-Q로 바꿔 쓰면 돼요. 자, 그럼 뭔 얘기가 되냐? 여기서 보면 기본형인 여기에서 X 대신에 Y 대신에 바꿔 쓰면 된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기본형인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 Y축 방향 이동을 한다면 Y 대신에 Y-Q 이렇게 해주고는 A X 대신에 X-P로 이동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 쓸 줄만 알면 평행 이동은 이 형태로만 기억하면 모든 함수가 다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함수는 Y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만 되는 게 아니고 1차 함수에서도 된다라는 얘기야. 1차 함수 같은 경우 보면 Y는 AX 그래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Y축 방향만 얘기하잖아. 그쵸? 왜 Y축 방향만 이동하는지 혹시 배웠니? Y축 방향만 이동하는 건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얘가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얘가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Y축 방향 이동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X로 이동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둘이 똑같은데 굳이 둘 다 할 필요 있어? 없겠지.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한쪽만. 원래는 X, Y 둘 다 위아래 좌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Y축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B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썼었냐?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하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Y축 방향 하면은 여기에다 우리가 플러스 B라고 했던 게 원래는 정확히 Y 대신에 Y-B라고 써주고 이렇게 쓰니까 함수는 결론적으로 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표준형일 때 표준형이라고 하면 즉 우리가 평행 이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동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이따 할 절대부등식에서도 절대값에서도 절대값 함수지 절대값 함수에서도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요. 뭔 얘기 이해했어? 자, 그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건 모든 함수가 이게 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1차 함수를 할 때 Y축 방향만 하는지 알고 이제 공통수학 2로 들어가면 우리 2차 저희가 X축, Y축 둘 다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서는
x축, y축 둘 다 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아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띠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한 지난 시간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자,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래 절대값 x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얘가 a다 라고 한다면 x라는 형태가 두 가지로 해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a와 마이너스 a로, 즉 범위가 주어져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함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형태로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되겠어? y는 절대값 x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게 정확히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로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가 0보다 클 때는 요 부분만 그리고 요것만 구하고 0보다 작을 때 얘만 구하여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래프에서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x축과 y축인데 x가 0보다 큰 이쪽에서는 y는 x라는 요 부분만 그려라 라는 거야. 됐어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건 내려가는 이쪽에서 내려가는 여기만 그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꺾인 형태가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니?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y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얘를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원래대로 하면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요 두 가지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자, 그럼 원래대로 이거야. x가 0보다 클 때는 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거든? 맞아? 근데 우리가 0보다 클 때만이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없는 게 되지.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을 지나가고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자, 1이지, 여기야. 뭐 0이라고 했다. 큰일 날 뻔했네. 절대값 얘가 0 되는 값의 기준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기서는 얘만 그리는 얘가 되겠죠.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봐. 좀 전에 내가 아까 함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하면서 표준형은 좌우 위아래 이동하면서 x축 방향 이동했다면 x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자, 여기서 보면 얘 자체가 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x-1로 넣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이 얘기가 뭐가 되느냐?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러면 얘 그래프를 1만큼 이동되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가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형태처럼 볼 텐데 이것처럼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구해서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특징을 갖다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거기 책에도 나와 있고 내가 좀 프린트해서 나와 있지만 거기 책에서 보면 80쪽에 첫 번째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첫 번째 80쪽의 책에 보면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 x축 아래 부분은 접어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있지. 맞아.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뭐냐면 y는 fx랑 어떤 식이 있어. 식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씌웠다는 건 y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걸 접어 올리는 형태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자, y는 f 안에 절대값 x야. 그러면 x가 0보다 큰 부분만 되겠네? 맞아요. 맞니? x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y값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y축에 오른쪽에 선택해서 왼쪽으로 대칭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니?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는다. y축 가지고. 됐어요? 됐니? 자, 세 번째 여기 y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러면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x축 위에 밑에 있는 거를 접어 올리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x축 가지고 대칭하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 다음에 둘 다 돼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거를 x축도 y축도 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 y는 만약에 편하게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아니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할게요. 됐니? 천민이 자세 똑바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요 형태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얘에서 아까 어떻게 해서 접어 올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거야. 밑에 부분은 접어 올리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안 하면 일일이 구간을 나타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힘들잖아.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1번 그래프는 정확히 따지면 이런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얘가 올라오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쪽에서 그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접어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얘는 1이고 얘가 1이 되는 여기 형태겠지. 뭔 의미인지 알겠어?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y는 x의 절대값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y는 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런 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2차 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3인 요런 그래프인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했어? 자, 근데 절대값 x니까 x가 음수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반대쪽으로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약간 W 비슷하게, 근데 여기 점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그래프로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놓고 대칭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니? 어떻게 하는지 의미 이해했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에서 이거 갖다 그대로 본다면 얘라는 거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0보다 작은 밑에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지. 맞니? 그 다음에 반대쪽도 되는 이런 식으로 된다.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럼 절대값이라는 거 대칭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됐니?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y가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구간이 나눠서 이제부터는 함수라는 자체도 이게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지금도 봐봐. 우리가 아까 절대값에서도 0보다 클 때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있잖아. 범위가 주어지는 거라고. 알겠어? 정신 차려. 왜 이렇게 계속 돌아.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범위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 구간만 내가 필요해서 그리자라는 거야.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럼 여기 2차 함수의 단어는 전체를 그렸던 것을 전체 그리지 말고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만 내가 하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절대값이. 자,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됐니?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절대값이 둘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x도 되어 있고 y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나중에 가서 배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혹시 얘 그래프는 x랑 y 둘 다 돼 있잖아. 맞아? 그럼 둘 다 플러스인 1사분면 것만 그려서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둘 다 양수인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만 딱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에서 말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이 형태는 아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니?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는 요게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장비는 뭐 계속 졸면서 알겠다고 고데기 끄덕끄덕. 이거 진짜 그만 졸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단순히 이 단어는 범위를 가지고서 어떤 그래프의 특정 구간에 대한 걸 그려라. 거기에 대한 값을 찾아라. 이 얘기라고. 이해니? 자, 그럼 우리 숙제가 뭐였지? 82쪽부터 85쪽까지. 82부터 86까지 숙제였나? 네. 자, 한번 보자. 82쪽에 혹시 질문 있니? 80, 3번, 5번이. 3번, 5번. 여기 두 개만 하면 돼. 자, 3번하고 5번을 볼게요. 자, 우선 3번. 거기에 보면 2차항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 2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던 1을 집어넣은 값보다는 무조건 크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의미 파악을 해야 돼. 자, 3번에 y는 fx라는 어떤 2차식이 있는 거야. 근데 개수가 1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식을 간단히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지. 맞아.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이 대충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고.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걸 집어넣었을 때 해당되는 y 값들이 여긴 거야. 맞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fx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f1보다 크대요. 이 의미는 x가 1일 때 y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f1인 거죠. 맞니? 그러면 1을 집어넣었더니 f1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뭐 어떤 x가 되든 얘보다는 무조건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맞아요. 그리고 같아도 된대. 그 얘기는 우리 최소, 얘가 내려가는 최소가 되는 부분이 얘가 된다라는 거 아닐까?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식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언니 이제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요 의미는 꼭지점에 x 좌표가 또는 축의 방정식이 1이다 라는 얘기를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볼 수 있는 게 y는 개수 a 자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런 식이 되겠다.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fx는 4래야. fx는 4래. 2차식 이퀄 4래. 자, 니은에 fx는 4래. 됐어요? 4라고 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갔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얘가 4인 거야 그냥. 맞아? 그러면 x-1제곱 플러스 q가 4인 건데 됐니? 얘가 중근이래. 중근 나오면 뭐야? 중근 나오면 뭐 찾아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애가 누구야? q지. 맞아? 그러면 q를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 q가 얼마야 되는 거야? 4가 되면 없어지겠지. 네.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맞아? 결론적으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q는 4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두 가지 갖고 q가 4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뭐가 된다? x-1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이런 식이 되겠다라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요? 됐니? 절대 저 형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어떤 부분에서? 어? 지금 3번 했잖아. 너 지금 내가 넘어오는 거 아니야? 자, 5번은 어떤 부분에서? 5번 질문하신 분?
5번 질문하신 분,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네. 잠시만요.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이 뭔지 모르겠어. 응?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이 뭔지 모르겠어. 알파 값과 베타 값? 네.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은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네.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이 x값. 단순하게. 2차 방정식 x값을 구하는 거잖아. 아직도 알파 베타 모르면 어떡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알파와 베타인 거잖아. 이거는 x축과 만나는 거니까 y가 0이 되니까 2차시 0. 아. 이거 x-알파와 x-베타라고. 이거잖아.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 다 같이 간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니? 자,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래 원칙대로 풀면,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fx가 있대. 여기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가 있을 거야. 됐니? 얘가 fx인 거죠? 네. 됐니?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와 7을 집어넣었을 때가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라는 거와 7을 집어넣었을 때 49 플러스 7a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식은 b 없어질 거고 요거 넘겨서 계산하면 10a가 마이너스 40 나와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럼 이거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a가 저거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응. 그럼 뭐야? 얘 식이 우리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 y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같은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 됐니?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거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4.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엄마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우리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라면, 자,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 봐봐.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좌우 대칭이야, 계속. 똑같은 값 존재를 해. 한마디로 2차 함수 그래프를 봤는데, 마이너스 3일 때 값과 7의 값이 똑같대. 그쵸? 그럼 얘 둘의 중간점은 얼마가 될까? 꼭지점. 2가 되는데 그게 꼭지점이지 않을까? 네. 맞아.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2라고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 식에서 꼭지점이 2, 어떤 값이다. q라고 해야 되겠다. 2, q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아? 그럼 얘 갖다 식 만들면 최고차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y는 x-2의 제곱 플러스 q잖아. 맞지? 자, 정교하면 바로 그리고 이게 알파, 베타가 이 식에 대한 두 근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부터 1차항이 개수니까. 맞아요. 바로 4라고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을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얘 갖다가 꼭지점을 한 번에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가 나왔네. 그럼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82쪽 없어? 없니? 네. 83쪽 9번이요. 9번 10. 90번 네. 7번 7, 9, 10 하면 돼? 네. 자, 7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7번은 내가 중요하다 하면서 얘기해 줬던 건데 자, 7번에 보면 우리 식이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고 직선이 얘가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라고 되어 있거든. 자,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얘는 무조건 연립이에요. 알겠니? 자, 연립인데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둘이 y가 같잖아. 같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는 2차 방정식꼴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니? 자, 그럼 얘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 되거든?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얘에 대해서 보면 그래프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했을 때 여기 점이 알파, 얘가 베타가 되고 요거에 대한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하는 방법 보여줬죠. 여기에 직각이 있어서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해야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어디서 지 거리니까. 맞아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는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집어넣으면 64고 마이너스 24 플러스 2k가 돼서 얘는 2k이 뭐가 되냐?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되지? 미안. 제곱이면 잘못했다. 여기 4인데. 쏘리. 4면은 48인데 48 여기 4가 되겠다. 그러면 4K 플러스 얘는 16이 되냐?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우리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 6루트 5요. 5라고 돼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요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요 만나는 점이 2알파 플러스 K가 될 거고 요 점이 2 베타 플러스 K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니? 그럼 여기 거리는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겠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그래서 뭐 하랬어? 피타고라스 해주라고 했었지? 맞니?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6루트 5라고 하는 것은 루트 이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4K 플러스 16이 되겠지? 맞아? 더하기 요거 2로 묶어주고 하는 거니까 4 가로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 써놨잖아 4K 플러스 16이 되겠네? 됐어요. 네. 됐니? 자, 그러면 요거 값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루트 5 곱하기 4K 플러스 16이 될 거야. 맞아요. 루트 5는 없어질 거고 요거 6 안에 집어넣으면 36이네. 맞니? 즉 4K 플러스 16이 36이다. 4K는 20이 돼서 K는 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시우나 됐어?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저렇게 안 알려주죠. 네. 맞아? 저렇게 하면 힘들어. 안 힘들겠어?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자,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지금 합니다. 자, 그 풀이 방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거 꼭 기억해줘야 될 게 y는 mx 플러스 n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자, 요 거리를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의 교점은 알파가 되고요. 얘가 베타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교점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연립해주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라는 얘가 될 거고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돼요. 됐니?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너희들 근의 공식 알고 있죠? 맞아요. 근의 공식 하면서 좀 반드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두 근의 차는요 아예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자, 요거 어떻게 되냐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과 곱은 근각계수 관계 할 수 있지만 두 근의 차는요 두 근의 차는 한 번에 공식화해서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돼버려요. 이거. 자, 원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빼줘버리면 얘밖에 안 나와. 이거 짝수 안 돼요. 그냥 요것만 돼.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했니? 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게 여기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된다고 했었지. 맞니? 그래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1차식의 기울기에 의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가 m이기 때문에 여기는 m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고. 맞아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공식화하면은 이렇게 해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라고 외워두면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니? 피타고라스 써서 요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고 요것만 설명 안 했었던 거야. 그러면 저기서 봐봐. 저기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저렇게 풀었던 게 우리 첫 번째 줄까지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야. 됐니? 그러면 요거를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됐니? 요거 값은 절대값 1분의 그러면 쓸데없고 루트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 가로 12 마이너스 k 요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루트 4k 플러스 16이 됐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바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요게 나오겠죠. 됐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기울기 얼마야? 2잖아. 맞아? 그러면 세로가 뭐가 된다? 2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맞아? 얘가 가로, 얘가 세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길이는 우리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랑 1의 제곱에서 루트니까 루트 5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이해했어요? 됐니? 얘가 6루트 5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고 바로 나와버리겠지. 근데 이거 구해놨잖아. 그럼 양쪽이 제곱해서 계산하면 좀 더 빨라지겠지. 뭘 얘기한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놓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하면 조금이나마 편해진다 이거야. 이해니? 그럼 7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아까 뭐였지? 10번하고 몇 번이었지? 9번. 자, 9번도 보자. 자, 9번도 보면은 그럼 이제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자, 9번에 보면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2인 직선 gx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5루트 5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 맞니? 그럼 보자. 이거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선 9번에 보면 y는 fx라는 2차 식이야.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얘가 gx야.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 넘겨버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니? 자,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2차 방정식 두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기가 두근의 차가 된다고 했었지? 맞아요. 여기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잖아. 맞아? 여기가 절대값 기울기에 의해서 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고 했어. 됐니? 자, 앞에 개수들의 제곱을 했다가 합치는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가 된다고 했어. 맞니? 그러면 루트 5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자, 다시 한번 보면 루트 5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문제에서 5 루트 5가 된대. 됐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다? 5 끝났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10번으로 가도 되니? 자, 10번에 보면, 자, 10번에도 보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점의 좌표가 3, 3 플러스 2루트 2일 때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헐, 되게 어려워 보이네. 그쵸? 그래서 못 풀었죠. 근데 이거 봐봐. 아까도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자, 2차 함수 대충 그려. 됐니? 자, 그리는데 한 근이 A점,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잖아. 맞니? 자,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이면 혈내 근이 존재를 하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됐어요? 자, 두 근의 차는 뭐가 될까? 그러면 두 근의 차는 둘이 빼주면 4루트 2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4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식을 갖다가 얘기하면 x제곱 원래 c라고 해놓고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다 넘겨버리면 2ax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0이거든? 맞아요. 자, 두 분의 합은 마육이지. 맞아? 두 분의 합이 여기에서는 2a잖아. 마육이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지. ABC 구하려면 Q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A를 구해야 되는 게 기울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A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의 증가, 이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뭐 다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대충 그린 거라 이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네. 음수니까 그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됐니? 자, 요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있어요. 자, 여기가 x의 증가량은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는 그냥 3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상관없겠지?
됐니? 네. 그러면 요거 피타 2에서 3의 제곱 얼마? 3의 제곱 얼마? 1의 제곱 더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여기 거리가 된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거리는 루트 10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했잖아 우리. 얼마로?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루트 2랑 4루트 2랑 루트 10이랑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8루트 5가 나오고. 알겠어요? 됐니? 네.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알겠어?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는 문제다. 근데 요거 의외로 진짜 잘 활용되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됐어요. 그러면 83쪽 끝? 자, 84쪽. 12요. 12, 15. 또 없어? 11번. 11번부터 하면은 아마 12, 15 부분도 다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15번만 따로 모르는 15번만 따로 모르는 왜 따로 몰라? 11번 하면은 15가 될 텐데? 11번 풀었어? 네. 근데 왜 15번이 안 돼? 똑같은 방법인데. 계산 실수 같은데? 자, 요거 지워도 될까? 자, 11번부터 보여줄 건데, 아 어디서 모르는지 11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 이거는 여기서 제일 생각해야 될 게, 그냥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식 자체를 보면은 4차식이야. 정리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치환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치환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가 있을 때 구간을 여기 구간 이렇게 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줬었지. 맞아요? 그 이유가 최대값과 최소값 이용하면서 얘기했었던 거.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한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이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2차식을 두 번을 해줘야 돼. 두 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얘가 공통이잖아. 맞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전체 얘를 해도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도 좀 변화가 되겠지만, 여기 있어. 자, 어떤 걸로 할래? 어떤 걸? X제곱 플러스 2X가 더 편하지 않아요? 네. 그게 편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로 똑같아요. 어차피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T라고 얘기를 하자. 얘를 치환을 할게요. 됐니? 그러면 자 봐봐. 이 X에 대한 게 얘인 거야. 맞니? 그리고 요걸 T로 치환하면 y는 t-1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야. 됐니? 됐어요? 자, 그럼 보면 얘는 x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t가 나오는 거고요. 됐어요? 네. 얘는 t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서 x에서 y까지 가자라는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범위가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 t에 대한 범위가 없잖아. t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우리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는 없어. 근데 얘는 t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얘를 이용해서. 왜? 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t 범위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2단계로 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 번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럼 꼭지점, 즉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됐니? 자, x의 범위가 어디라고 했어?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라고 했죠? 맞니? 그러면 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작게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 여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됐니?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꼭지점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니?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뭘 구하면 돼?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됐니?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양 끝에 있는 이 두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 중에 큰 값을 선택하면 돼. 알겠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얘가 어쨌든 중간이야. 맞아? 좌우로 똑같이 이동이 되면 똑같은 y값 갖는다고 했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최대를 갖지 않을까? 맞니?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는 1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마이너스 2에서 1은 2가 차이가 나. 그러면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 얘는 이만큼 움직인 거야. 맞아요. 그럼 y값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x는 1일 때 최대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 1을 대입해버리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3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t라는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서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지. 왜? t범위가 구했으니까. 그럼 얘 역시 표준형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구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천상 전개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를 바꿔놓고 하는 것보다 이걸 전체를 해놓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체를 그냥 했으면 오히려 얘가 t제곱 하고 여기 식이니까 오히려 바로 바꾸기에 편하겠지. 자, 이거는 전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t 플러스 1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3 나오니? 네. 됐니? 네. 자, 마이너스 꼭지점의 좌표가 무조건 꼭지점부터 구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3이네. 마이너스 3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로 갔겠네. 꼭지점이. 자, 그럼 여기에서 봤더니 꼭지점부터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최소는 바로 나왔잖아.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3을 가질 거고 맞아요. 자 x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t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거 t라고 해야 되구나. t가 3일 때 t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6에다 13인가? 13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됐니? 자 둘이 더하래. 그러면 답은 10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들은 이렇게 치환해서 요 t 범위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나오겠네. 알겠니? 여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12번 똑같은 문제잖아. 네. 12번하고 아까 15번 너 15번 뭐 틀린지 찾았어? 네. 뭐 틀린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할 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어요. 네가 잘못한 거지 뭐. 네. 자, 그 12번, 15번 해줘야 되겠지? 아니, 해주면 감사하죠. 아, 풀기 싫어서? 자, 다시 한번 연습할 때 하면서 보자. 12번. 제 입에서 안 해주셔도 내용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치, 안 나올 거야. 절대 나올 리가 없거든. 아, 선생님 시간이요. 뭐?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선생님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를 t라고 치환하자. 자, 얘는 어차피 꼭지점이 바로 나오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 2차식에 대한 벌써 이제 어차피 저건 변형시킬 필요가 없잖아. 꼭지 0, 마이너스 2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인데 0이 요 안에 들어가네.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x는 0일 때 최소 마이너스 2를 갖는 거가 될 거고, 자 0에서 멀리 떨어진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4니까 얘는 2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되고, 와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꼭지점은 1,2가 돼서 1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x가 1일 때 최소 2가 나올 거고, 자 1에서 번 값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9 될 거고, 최대값 11 나오겠다. 됐어요? 어렵니?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하는지만 니네가 꼭 기억을 해두면 어렵지가 않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12번 이해했어요? 됐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자 19번. 네. 그럼 민재 네가 해봐. 이거 문제가 나가서 하는 거 있죠. 해볼까? 민재 나와서 시켜볼까? 뭐라는 게 잠깐 타임. 오늘 뭐지? 신문이 이문이 민재야, 턱에 점이 안 보인다. 민재야, 네. 네가 나와서 풀면 중요한 거 영상 편집에 너 얼굴 그대로 박아버릴 거거든? 근데 나 전체 공개잖아. 갑자기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어. 어때? 좋은 생각 같지 않니? 괜찮습니다. 학생이다.
나와서 풀이를 나오는. 풀이 선생님 학생이 나와서 풀이하는 학원도 있어요 실제. 아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다른 데서. 자 봅시다. 얘 역시 얘를 t라고 치환합시다. 얘로 치환했을 때 주어진 게 얘일 거고. 자 표준형을 바꿔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 되겠다. 이렇게. 자 꼭지점부터 뭐하러 했죠? 꼭지점은 2, 마이너스 3 될 거고. 자 2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2 들어가니까 x는 2일 때 최소 마이너스 3을 갖는 거고 2에서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에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6을 갖겠다. 됐어요. 그러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될 거고요. 자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얘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t가 꼭지점부터 보면 1,4가 될 거고. 자 1은 요 안에 들어가니까 t가 1일 때 최소 4를 가질 거고 1에서 멀리 떨어진 거를 봐야 되는데 이쪽은 5고 이쪽은 4네. 그럼 t가 6을 집어넣는 게 낫겠다. 맞죠? 멀리 떨어진 거 갖다 집어넣으니까 6 집어넣으면 25에 9니까 29가 되겠다. 아니 그랬을 때 문제도 뭘 구하래? 최소 더하기 최대. 그럼 둘이 더하면 나머지는 민재. 근데 여기 그 잠깐 뭐 하나 틀린 것 같아서. 위에 t가 이게 t의 범위가 그 t가 아니라 그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 근데 그 근데 위에 t가 그거 다르네. 네. 그거 제곱이네. 이런 잘못 풀었네. 처음 4-1이에요? 네. 이제 민재하는 게 없어. 에이 진짜 네. 저게 잘못됐네. 태초는 자 얘가 2고 제곱이죠. 선생님 근데 잘못된 게요. 어? 꼭지점 2, 마이너스 3 아래 있잖아요. 저기가 애초에 n이 아니고요. 최대값, 최소값으로 넣어야 돼요. 원래 최대 최소가 m과 n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저희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이지 저기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도 n이 되잖아요. m은 m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저걸 맥시멈 미니멈 해갖고 저렇게 쓰는 거야. 원래가 최대 최소가. 거의 상관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식이 잘못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짜증나면 민재를 자 여기까지는 됐고 t 범위 됐으니까 여기에서 바꾸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여기서부터 t 마이너스 얘는 얼마냐? t 마이너스 2야? 아니다. 그치, t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지. 요거죠. 됐니? 자, 그럼 요거 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되냐?
자, 이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 나오겠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고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16에다 플러스 10번 나오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4,13 될 거고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x가 4일 때 최대겠지.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가 13이고 됐어요? 자, 4에서 많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7에다가 7의 제곱이 49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36 나오나? 네. 됐니? 됐어요? 둘이 어떻게 하래? 더하래? 네. 더하면 마이너스 24 됐어요? 이해했어? 응. 어차피 형태는 똑같아. 지금 하는 게. 자, 그 다음 85쪽. 아닙니다. 85쪽. 85쪽 없니? 없어요? 넘어가도 돼? 얘들아 넘어가도 돼? 자, 86쪽은 20번. 20번부터 보자. 21이요. 20번부터 보자. 자, 20번에 거기 보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문자가 있다 보니까 형태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는. 자, 20번에 보면 x가 2보다 클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 x라고 돼 있어. 됐니?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볼 건데 y는 이거 바꿔버리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얘는 플러스 k 제곱이 될 거야. 됐니?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k, k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k인 거야. 됐니? 근데 잘 보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로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얘가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한마디로 내가 이거 범위 나눌 때 뭐라 해서 꼭지점이 포함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갖고 얘기한다고 했지? 맞아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한마디로 K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됐어요? 이때 최대값은 어디야? 최대가 꼭지점이 되겠지? 네. 맞아.
즉 x가 k일 때 최대 k 제곱을 갖는데 얘가 16인 거야. 이해했어요? 됐니? 그래서 k는 풀마 4가 되는데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k는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니? 자, 두 번째. k가 이제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2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됐니? k가 2보다 작으면 여긴 거야. 맞아요. 됐니?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2일 때 F2일 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어야 돼. F가 2일 때 16이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16이 되거든? 됐니?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K는 얼마 나와? 5가 나오겠네? 맞아? 근데 얘 맞아? K가 5다. 맞아? 왜 안 될까요? K가 2보다 작아. 그렇지! 조건이 있잖아, 우리. K가 2보다 작다고. 근데 5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성립 안 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은 얘만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는 구간 이거 나눠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21번. 네. 자, 21번에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 텐데 어차피 얘에 대해서 꼭지점 구해놓고 아니 그 다음에 표준형 만들어, 그러니까 꼭지점을 구해놓고 나서 그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아니면 바깥에 있을 때 이거 갖다가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보자. 자, 여기는 그냥 x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두 가지만 하면 되지만 얘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 뿐이야. 자, y는 뭐라고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래. 얘 표준을 바꿔버리면 2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분의 a 제곱 되니? 맞니?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a, 4분의 a가 되겠네. 맞아요. 뭐 틀렸어? 뭐 그렇게 보기에는 틀린 줄 알았잖아, 이 자식아.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간이 보면 세 가지 구간인 거죠. 자, 여기 세 거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일 때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즉 꼭지점이 포함이 될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일 때 이렇게 여기 세 군데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세 가지 볼 건데 꼭지점이 2분의 a가 우선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 같을 때가 따로 있으니까 작을 때라고 하시면 돼요. 원래 같다는 데는 상관없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꼭지점이 얘보다 얘보다 작은 게 아니지. 얘보다는 맞지? 깜짝이야. 자, 꼭지점이 얘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 파란색 구간인 거잖아. 맞아? 파란색 구간에서는 언제 최대야? 최대가 여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 아니야? 맞니? F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인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됐어요? 이게 얼마다? 4다.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사이에 있을 때 자, 사이에 있을 때는 당연히 꼭지점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최대는 4분의 A 제곱이 되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풀마 4가 되겠네?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다 됐어요. 근데 쟤 맞아? 왜 아니야? 그렇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 이거. 좀 이상해. 그럼 얘는 답이 아니겠네. 네. 이해했어? 무작정 나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항상 범위 생각해봐야 돼. 자, 세 번째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줘야 되겠지. 자, 이때는 최대가 F1일 때잖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A는 5가 되겠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5랑 나오고. 그치, 풀마 5가 된다. 이해했어요? 솔직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앞부분보다 이거는 구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해했어요? 자, 우리 숙제 여기까지니? 네. 자, 87쪽부터 볼 건데 대표 유형을 좀 보도록 하자.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근해 분리까지 보려면 근해 분리를 안 했구나. 근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근해 분리를 빼먹었네. 근데 분리요? 그게 뭐예요? 와, 여기 문제가 정말 많아. 이런 문제 마스터는 9장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5분 남았는데 유형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근해 분리 부분 설명을 해줄게. 9장인데? 근데 이건 숫자 어디까지 주세요? 숙제 어디까지 하래? 문제로는 네, 근데 이거 창리시 그리는 거 빨리 할 수 있어요? 응? 이거 함수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있어. 그리는 거? 그래프 계속 그려야 돼. 그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래프 하나만 보여줄게요.
거기 91쪽에 35번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 대부분 그래프 그리는 거여서 많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몇 가지 유형을 차라리 오늘 그래프 그리는 유형을 알려줬구나. 자 35번에 보면 식이 y는 숙제 그래프만 주는 마이너스 2x 절대값 x 뭐라고 되냐? 마이너스 2 절대값 받고 플러스 1. 이거야? 네. 자 원래대로라면 저거 범위 일일이 구해서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 않아? 근데 저 그냥 자 근데 지금부터 잘 봐봐. 얘는 보면 어떻게 해줄 거냐? 얘 의미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 아이고. 자 여기에서 요 자리가 x자리야 원래. 네. 맞아? 네. 얘 일로 넘겨서 보면 y자리야. 네. 그러면 이 얘기는 y는 마이너스 2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네. x축 방향으로 이만.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네.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절대값은 V자 이런 거라고 했지. 마이너스네. 맞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거꾸로 되는 얘인 거야 그냥 이렇게. 얘가 네. 이해했어요? 그냥 모양만 그리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까지 그려야지. 얘가 이만큼 위로 1만큼 즉 여기다가 이렇게 축을 만드시면 돼요. 좌표축을. 아 그냥 이 1하고 모양만 슉 하는데요. 그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야. 네. 되니? 근데 단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은 해둬야 돼. 아. X축과 Y축과. 되니? 자 얘가 0 해놓으면 얼마 나오냐? Y가 0 하면 y가 0이면 2분의 1이고 풀마 2분의 1이니까 2에서 풀마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아니다 그냥 2분의 1이겠구나. 계산이 안 돼요. 2 풀마 2분의 1이니까 하나는 2분의 5고 하나는 2분의 3이 되겠네. 됐니? 네. 그러면 얘에서 이렇게 될 거야. 했을 때 얘가 2분의 3, 2분의 5인 거라고. 그럼 그래프 얘만 그리면 되는 거지. 아. 여기다 표시 얘 1이고 얘 2라, 여기가 2고 얘가 1인 것만 표시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평행 이동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숙제는 이게 되게 애매하네. 우선은 뒤쪽까지 한번 풀어갖고 와봐. 99까지. 다요? 어.